자, 7단원 앞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는 거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자석의 이용 나와요. 자석과 철로된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적어줍니다. 자기력. 자석과 철로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N극, N극, S극, S극, N극, S극, 자석과 세모, 자석과 클립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 곡이 없어요. 자기력이라고 세 글자 적어주시고, 자석과 철로된 물체 사이가 멀어질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석의 극. 자석에서 철로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센 부분이 자석의 가장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자리. 쌤, 저는 식빵의 가장자리를 안 먹어야 테두리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석의 다른 극끼리 가까이 할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 두 글자로 좀 적어주세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석에 같은 극끼리 했을 때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배척할 척자, 척력. 옛날에 어떤 여러분 선배님 중에 하나가 인력, 척력 이랬더니 척력이라고 써야 되는데 서술형에 청이라고 썼어요. 기억 받침인데 이형 받침을 써서 틀려왔어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쌤, 인력, 척력이라고 해서 인력, 척력에서 척력이라고 썼는데 저 감점 내서 왜? 뭐라고 썼는데? 청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청. 풀을 청자 할 때 청자. 아니, 척이라고 척.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배척할 척자입니다. 이러고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선배님 중에서 지금 뭐 대학교 갔을 거예요. 옛날 선배님 그렇게 헷갈렸어요. 자, 그 다음 초등학교 6학년. 전기 부품을 연결해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전기회로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지, 전구, 전선이 끊어짐 없이 연결되는 게 전기회로고요. 양 끝부분이 건전지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의 직렬 연결은 건전지가 두 번째 그림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일직선으로 쫙 연결되는 게 직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한 전지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구는 더 밝아진다. 그래서 건전지의 직렬 연결,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어서 전구가 점점점 밝아집니다. 요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마찰 전기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7단원에 전기의 발생. 자, 7단원의 1 전기의 발생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웁니까? 하고 보면 마찰 전기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요.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입니다. 마찰 전기야. 다른 말로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정전기. 그래서 마찰 전기가 정전기예요. 그럼 마찰은 말 그대로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게 마찰 전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마찰 전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선생님 그러면 같은 물체는요. 자, 여러분 손바닥하고 문지르거나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문지르면 마찰 전기 안 생겨요. 왜요? 같은 피부 조직이라서. 알겠습니까? 근데 손바닥하고 머리카락하고 마찰시키면 뭐가 발생해요? 마찰 전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지금은 습도가 높아서 잘 발생 안 하는데 건조한 겨울철에 여러분 뭐 합니까? 모자 이렇게 털모자 쓰고 있다가 이렇게 벗어요. 그럼 머리카락이 막 딸려가요?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손에도 뭐예요? 머리카락이 지지직 딸려옵니다. 알겠습니까? 손과 머리카락은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뭐에 해당한다? 털가죽에 해당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마찰 전기 알루미늄 캔이 없어가지고 이따가 알루미늄 캔은 하나 구입하도록 하고요. 이게 털가죽이에요. 이게 털가죽입니다. 이 털가죽은 사람의 뭐에 해당한다? 머리털.
그럼 쌤, 이 털 가지고 사람이 겨털도 들어가요. 예, 겨털도 털 가지고 하고 똑같은 성분이에요. 알겠죠? 어떤 여러분 선배님들이 궁금하셔가지고 쌤, 다리 털도 그러면 머리카락이 털 가지고 다리 털도 털 가지고 예, 우리 인간의 몸에 나오는 털, 머리카락, 동물의 털 가지고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천조가리예요. 우리 옷 만드는 거. 옷 만드는 합성섬유입니다. 그래서 명주, 헝겊,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입니다. 천. 알겠죠? 공장에서 만드는 무슨 섬유? 합성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합성섬유. 됐죠? 자, 그 다음 이게 면장갑이에요. 면장갑이 바로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수건하고 똑같아요. 수건도 면이니까. 이거 코튼이에요. 코튼. 면장갑인데 여기는 100% 면이 아니고 뭐가 섞여 있다? 합성섬유가 섞여 있어요. 합성섬유는 어디서 뽑아낸다? 석유에서. 합성섬유는 어디에서 뽑아낸다? 석유에서. 석유 종류 중에서도 나프타에서 뽑아냅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얘가 플라스틱 막대고 얘가 쇠막대고 얘가 유리막대인데 얘하고 얘는 마찰전기가 잘 발생 안 해요. 얘가 제일 잘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겁니다. 요것도 한번 문질러 보라고 할 거예요. 연락에 문질렀는데 검정기의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한번 해봐요. 됐죠? 자, 그럼 우리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야. 같은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는 마찰전기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누가 이동해서 마찰전기가 생깁니까? 전자가 이동하여. 누가 이동해서요?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라는 녀석이 이동하여 뭘 하는 거예요? 전기를 발생하는 거. 뭐? 이것을 마찰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자가 이동하여 전기가 발생하는 걸 마찰전기,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다 정전기. 그래서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옛날에. 쌤, 그럼 마찰전기를 많이 발생시키면 감전되어서 죽을 수도 있나요? 그만큼 발생시키려면 발생시키다가 힘들어서 지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찰전기가 이론은 가능해요. 마찰전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생시키면 그 전기에 감전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찰전기 정도는 공기 중으로 방전이 되고 살짝 찌릿한 정도만 느껴요. 알겠죠? 찌릿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것 때문에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원자 배웠어요. 복습하는 의미로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야.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인데 원자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어. 원자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나타낸다?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 텅텅 비어 있는데 원자 중심에 누가 있다? 모든 원자는 원자 중심에 원자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원자핵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 원자핵 주위에 누가 돌고 있습니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원자 내부는 텅텅 비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자는 원자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얘는 일반적으로 안 움직여요. 고정. 원자핵이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원자핵은 안 움직여요.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고 모든 원자에 한 개밖에 없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엇을 띈다? 플러스 전하량을 띈다.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원자라고 해요. 여러분이 원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몸무게를
1873으로 나눈 게 전자의 무게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무게가 두 자리 숫자잖아. 세 자리 숫자인 친구 아무도 없잖아. 그 두 자리 숫자를 약 2000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전자의 무게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무게에서 무시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또는 운동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전하량으로 하는 것보다 전하를 띱니다 해줄게요. 그리고 원자핵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아.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무게에서 원자핵 질량이 0.0000000 가가지고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무게에 거의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치는 정도야. 그래서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매우 작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원자핵 주위를 돌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도망다녀요. 얘가 바로 뭐예요? 이동. 얘가 이동합니다. 얘가 이동해서 마찰 전기가 발생하고 얘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고 얘가 이동하다가 부딪혀서 저항이 생기고 얘가 이동하는 것을 전하의 흐름,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7단원의 원인은 누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원자핵이 이동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원자는 정기적 중성이에요. 원자는 정기적 중성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요. 여러분 4단원에서 했어요. 이게 같아서 정기적 중성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이 그림으로 갈게요. 얘 여기서 보세요. 원자핵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지금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5라는 뜻이야.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이 얼마여야 돼? 0이 되려면 플러스 5입니다. 따라서 얘는 원래대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핵은 하나 있는데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5. 플러스 전하량이 5개 있고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다? 이렇게 5개 원자핵 주위를 싱싱싱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인 거야. 이게 중성이라는 거야. 중성.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찰 전기에서 우리는 전기력의 종류를 보러 갑니다. 아까 자기력을 봤어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리지 마요. 초4 때 배운 자기력.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 자석과 세부치 사이. 뭐하는 힘? 작용하는 힘. 이게 자기력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마찰 전기의 발생이니까 뭐에 대해서 배울 거다? 전기력에 대해서 배울 거야.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전하 또는 전기.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아, 얘는 자석, 자기력. 전기를 띤 물체,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건 전기력. 자석과 관련된 힘은 자기력. 전기와 관련된 힘은 전기력. 외울 수 있겠죠? 구분되죠? 자, 그럼 이제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나 자기력이나 종류는 똑같이 두 가지야. 자,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합니다. 같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같은 전기 또는 전하. 같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 자, 그럼 이제 가요. 같은 전기를 띠는 건 전기는 딱 두 개야. 플러스. 자, 플러스를 띠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야. 플러스를 띠면 뭐 합니까?
멀어집니다. 벌어집니다. 플러스 플러스를 띄면 밀어냅니다. 또 같은 전기를 띱니다. 누구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같은 전기를 띄면 뭐예요? 벌어져요. 멀어집니다. 이게 멀어진다는 거야. 이게 멀어진다. 이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밀어내는 힘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배척할 척자를 써서 척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다른 전 또는 다른 전기.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같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이렇게 나와도 돼요. 같은 말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전하를 띄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럼 얘가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좋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를 띄면 끌어당겨요. 서로 다른 종류를 띄면 뭐 합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자기력의 종류하고 똑같아.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는 거 N극 밀어내는 거, S극 밀어내는 거 척력, N극 S극 끌어당기는 거, S극 N극 끌어당기는 거 인력. 그럼 전기력도 똑같아. 플러스 밀어내는 힘, 마이너스 밀어내는 힘,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힘, 마이너스 플러스 끌어당기는 힘. 이거 기억 못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설명 들어서 뭐 자기력, 인력, 척력 나왔을 때 전기력 틀리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척력, 인력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켜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찰전이에요. 뭐가 있는가 하면 털가죽이 이렇게 있어요. 마찰전에 누가 있다? 플라스틱 막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찰 전에 항상 정기적 중성이에요. 항상 정기적 중성이에요. 자, 여기에 플러스가 3개, 여기에 플러스가 3개,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6개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도 몇 개 있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숫자나 마이너스 숫자는 똑같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 마찰전기 문제 풀 때 그림에서 플러스 5개, 마이너스 5개 중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도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마찰 전에는 털가죽이나 플라스틱 막대가 뭐다? 정기적 중성이에요. 플러스 전하 숫자하고 마이너스 전하 숫자하고 똑같아서 정기적 중성이야. 그럼 내가 이 두 물체를 서로 부비해서 뭐 시켜요? 마찰시키는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는 과정을 대전이라고 해요. 대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물체. 그럼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가 뭐예요? 유리막대야. 유리막대. 얘가 털가죽이야. 그럼 서로 다른 두 물체 맞죠? 내가 이 두 물체를 이렇게 문지르는 과정이 뭐다? 대전.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전자가 이동하여 뭘 띠겠어요? 전하를 띠는 현상이 뭐다? 대전. 되죠? 자, 다시 갑니다. 대전은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이렇게 마찰시켜요. 마찰시키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이동하겠어요? 전자가 이동해서 전하를 띠는 현상이 뭐다? 대전. 그 결과 딱 펼쳤을 때 전자를 띠는 물체를 뭐라고 한다? 대전체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까?
됐죠? 대전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대전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마찰 후. 자, 마찰 후에 이렇게 봤어요. 무비무비해서 마찰을 시키고 난 다음에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막대가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는데 봤더니 플러스는 절대로 이동 안 해요. 플러스는 절대로 이동 안 해요. 고정. 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도 그대로 6개 있어요. 자, 6개 있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6개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위에 쪽에는 있는데 내가 열심히 문질렀더니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이 열심히 문질렀더니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찰 후에 봤더니 얘는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마이너스가 3개밖에 없어. 아, 플러스는 6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가 3놈 도망갔네. 그래서 뭐가 더 많아요? 플러스가 더 많아요. 따라서 털 가지고 무슨 전화를 린다? 플러스 전화를 립니다. 플러스 전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막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마이너스 6개, 7, 8, 9개 있습니다.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얘는 뭐? 마이너스 전화를 띱니다. 그럼 플러스 전화는 왜 플러스 전화를 띱니까? 하고 물어봐요. 전자를 잃어서. 왜 플러스 전화를 띠니? 전자를 잃어서. 왜 마이너스 전화를 띠니? 전자를 얻어서. 그럼 이제 해결됐어.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항상 누가 이동해서 생긴다? 전자가 이동해서. 원자핵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니까 마찰 후에 서로 다른 두 물체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 마찰 후에 서로 다른 두 물체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띠니까 마찰 후 서로 다른 두 물체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찰 전기의 종류하고 전자가 이동해서 마찰 전기가 생깁니다 하고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털가죽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 털가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고무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풍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물체야.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었는데 마찰 전에 여기 털가죽에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대. 자, 마찰 전에 고무 풍선에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대. 자, 마찰 전이야. 그럼 둘 다 전기적 중성이야. 전기적 중성인데 내가 뭐야? 털가죽 갖고 고무 풍선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줘요. 쓰담 뭐 했어요? 마찰을 했어요. 마찰을 하고 난 뒤에 봤더니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 후에 봤을 때 플러스는 절대로 이동 안 해요. 플러스는 그대로인데 누구를 잃어서요? 전자를 잃어서 털가죽은 플러스 전화를 띠고요. 고무풍선은 전자를 얻어서 무엇을 띱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띱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사실할 수 있어요. 쌤, 그럼 이제 저 정리됐어요. 마찰 후에 플러스를 띠고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가 이동해요. 마찰 후에 플러스를 띠고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가 있어요. 항상 전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해요. 그리고 원자핵은 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찰 전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찰 전기. 여러분 집에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 있어요? 뭐 키워요? 강아지? 자, 그럼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강아지 귀여우면 뭐 해줘요? 쓰담 해주죠. 여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 계속 강아지 털 쓰담 하고 있으면 강아지하고 나하고 뭐해요? 순간 뜨끔해서 깜짝 놀라서 뭐가 발생해요? 마찰 전기. 알겠죠? 특히 잘 발생하는 그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이렇게 있으면 고양이 자꾸 숨는데 친해지면 걔가 와서 치근득거리거든요. 그럼 고양이가 치근득거리면 이뻐서 이렇게 안고 있어요. 안으면서 계속 쓰다듬어요. 그럼 괜찮아요.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서. 근데 겨울에는 쓰다듬으면 뭐예요? 고양이 갑자기 야옹 이러고 못 되게 이 새끼가 하고 깜짝 놀라면 정전기 발생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들 집에서 보시면 그 플라스틱 미끄럼틀 사주시는 집 있죠? 어린 애들 놀 때. 자, 플라스틱 미끄럼틀 탈 때 애기들 기저귀 차고 하기스 차고 띠뚱띠뚱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누워요. 누우면 나중에 많이 타면 뭐예요? 머리카락하고 미끄럼틀 플라스틱 미끄럼틀하고 막 달라붙어서 막 이렇게 돼요. 마찰전기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겨울에 카페트가 거실에 깔려져 있을 때 맨발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게임보다 카페트 막 발로 스물스물해요. 나중에 뭐예요? 발바닥이 따끔따끔함을 느껴요. 뭐가 발생했다? 마찰전기. 그리고 겨울철 친구 이렇게 가다가 친구야 하고 슬쩍 건드리는데 따끔할 때 있어요. 승용차 문 열 때 잘못하면 마찰전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는 정전기 패드 있어요. 주유하기 전에 이렇게 정전기 패드 누르고 주유하라고. 알겠습니까? 잘못하면 이 소량의 마찰전기에 의해서도 뭐가 튈 수 있다? 불꽃이 살짝 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학생들이 제일 많이 느껴요. 남학생들보다. 플라스틱 빗으로 겨울에 긴 머리카락 빗어봤어요? 긴 머리카락 이렇게 빗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카락이 미친년처럼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 새끼 미쳤나봐. 손으로 막 해요. 계속 올라와요. 로션 발라서 이렇게 해야 자제돼요. 맞죠? 이게 마찰전기예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느껴요. 여학생들이 교복 스커트 치마 입어요. 그리고 겨울에 추우니까 스타킹 신어요. 스타킹하고 교복 치마하고 서로 다른 종류예요. 그럼 둘이 뭐예요? 부비부비 하겠죠? 그럼 교복 속치마가 막 말려 올라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쪽팔리게 막 다리에 쩍쩍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은 교복 바지. 안쪽에 속바지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다리 털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유달리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하게 분비되면 교복 바지하고 다리털하고 마찰이 돼서 뭐예요? 내 다리털하고 교복 바지가 따끔따끔함을 느껴요. 마찰전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찰전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찰전기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잘 발생해요. 왜요? 겨울에 난방을 하고 건조하니까. 여름철에는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뭐예요? 후덥지근 습기가 많아서 마찰전기가 잘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83쪽에 있는 아이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날까? 이론적으로는 일어나야 되는데 알루미늄 캔이 잘 일어나는데 알루미늄 캔이 실험에 필요한데 내가 2개 뒀거든. 어떤 사람이 청소하다가 더럽다고 버리셨나봐. 실험용이었는데 가능성이죠. 어쩔 수 없다. 우리 쉬는 시간에 가서 전부 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캔 웰치스를 하나씩 사 먹도록 합시다. 사주시는 거. 사드릴게요.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실험용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다. 버리셔서 실험을 할 수가 없어. 알루미늄 캔 가지고 와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있는 83쪽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83쪽에 1번 보시면 원자의 구조 이거예요. 1번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 그래서 중성이다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따라서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는 일반적으로 전하를 뭐합니까? 중성이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이 OX예요.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합니다. O. 2번.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누가 이동해야 돼요? 전자. 원자핵이 아니고 전자로 고쳐주세요. 전자가 이동합니다. X. 그 다음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화로 고쳐주시고 X.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게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입니다. O. 그래서 2번은 OXXO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과 수건을 마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찰하기 전 두 물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기를 띠지 않는다. 중성은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거야.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똑같아서 0. 자, 그 다음에 마찰하는 중에 수건에서 풍선으로 누가 이동한다? 항상 전자. 항상 전자가 이동해요. 원자핵은 절대로 이동 안 해요.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 다음 마찰 후 풍선은 무엇을 띱니까? 마이너스 전화. 그리고 수건은 플러스 전화를 띱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전기력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기역,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니은이라고 해주세요. 그럼 1번은 플러스야. 그럼 기역이라고 적어줘요. 기역, 총력이 작용해요. 니은은 플러스 마이너스야. 인력이 작용해요. 니은이라고 적어줘요. 자, 디귿은 마이너스야. 기역이라고 적어줘요. 그래서 4번에 1번은 기역, 2번은 니은, 3번은 기역이라고 적어주세요. 4번 문제. 자, 4번은 기역, 니은, 기역.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기.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면장갑으로 두 고무풍선을 각각 문지른 후 두 고무풍선을 가까이 했습니다. 자, 그럼 면장갑으로 두 고무풍선을 동시에 문질렀어. 양손에 끼고 오른손 왼손으로. 그럼 면장갑이 고무풍선에게 둘 다 똑같이 전기를 주니까 고무풍선은 마이너스를 떼어서 무엇이 작용합니까? 척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무엇입니까?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 밀어내는 척력입니다. 5번의 답 척력이라고 적어주십니다. 자, 그다음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은요. 자기력이 아닌 걸 고르면 돼. 자석과 쇠붙이가 아닌 걸 고르면 돼. 그럼 자석이 칠판에 붙는다 자기력이야. 병따개가 냉장고 문에 붙는다 자기력이야. 스웨트를 벗을 때 지지직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거.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거 마찰 전기. 그래서 마찰 전기 전기력에 들어가는 건 6번의 디귿 리을이 답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해주시고 자 갑니다. 그럼 로거나 종류가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여 발생하는 전기를 무슨 전기? 마찰 전기. 오 잘했습니다. 자 그럼 태연아 물체가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대전. 오 대전입니다. 자 지훈아 전자를 뭐한 물체가 플러스 전하를 띱까요? 전자를 뭐한 물체가 플러스 전하를 떼요? 그렇지. 자 그러면 율민아 전자를 뭐한 물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띱까요? 얻은 물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자 그럼 유나야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예 전기력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잘하셨고요. 우리 정전기 유도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 갔다 옵시다. 알루미늄 캔이 필요해요. 자 갔다 옵시다. 네, 뿜었는데요. 괜찮아요. 휴지? 더러워. 잠깐만. 편의점 가서. 아, 닦지 마. 밥을 들어와요. 밥알을 왜 먹어? 여기 시키니까. 자 그럼 우리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하는 게 정전기 유도예요. 자
정전기 유도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 즉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물체나 물체입니다. 자, 즉 대전되지 않은 물체.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 대전되지 않는 물체, 전기를 띈 물체. 그게 바로 뭐다? 대전체. 체를 뭐 시켜서 접근시켜 양 끝부분에, 양 끝부분입니다. 양 끝부분에 전하를 띠게 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전기를 띠지 않는 알루미늄 캔이나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대전되지 않는 물체야. 얘가 뭐라고? 대전되지 않은 물체,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예요. 자, 대전되지 않은 물체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말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플러스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자,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플러스가 7개, 마이너스가 7개 정기적 중성인 이 물체에 내가 무엇을 가져간다? 대전체. 자, 대전체를 가져갑니다. 대전체를 가져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뭐 시켜요? 접근시켜요. 접근을 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전되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접근을 시켜요. 접근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시켜줘요. 이렇게 접근을 시켜주면 가까운 쪽이 A, 먼 쪽이 B야. 그럼 플러스는 절대로 이동 안 해요. 플러스는 절대로 이동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앞쪽에 있던 마이너스 두 개가 어디로 가요? 뒤쪽으로 이렇게 가요. 뒤쪽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어요. 연결, 통로. 그래서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두 개가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있는 마이너스 두 개가 뒤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뭐에 의해서? 대전체를 접근시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 여기가 대전체와 먼 쪽.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를 띈다?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띄어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띄고요. 먼 쪽은 대전체와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띈다?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전하를 뭐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띱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정전기 유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서 무엇을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A에서 B로 누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예, 대전체와 가까운 쪽.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항상 뭐가 작용합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니까 인력이 작용합니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항상 다른 종류니까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대전체가 되어 있어요. 대전되지 않는 물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무슨 대전체를 접근시킨다?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켜요. 플러스를 접근시킵니다. 자, 플러스를 접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여기가 가까운 쪽. 여기가 먼 쪽이에요. 내가 누구를 접근시켰다? 플러스를 띠는 대전체를 접근시켰습니다. 그럼 플러스는 그대로 있어요. 절대로 얘는 이동 안 해요. 고정입니다. 고정.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를 당겨. 그럼 여기에 끝에 있던 마이너스 두 개가 휙 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끌려와요. 이렇게 앞쪽으로. 휙 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끌려옵니다. 따라서 대전체와 뭐한 쪽? 가까운 쪽.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를 띈다?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띈다. 전하를 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가 접근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대전체와 먼 쪽은요? 어떤 전하를 띱니까? 물어봅니다.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띱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띄어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띈다? 플러스.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항상 누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어디로? 이번에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렇게 전자가 뭐해서? 이동해서. 그래서 마찰정리든 정전기 유도든 항상 누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전하를 띠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전기 유도를 실험하는 게 여러분 알루미늄 캔이야. 빨대 두 개를 실험하는 건 마찰전기고. 자, 그래서 가요. 대전열이라는 게 있어요. 대전열이라는 건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을 왼쪽에다 쓰고 얻기 쉬운 것을 오른쪽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읽기 쉬운 게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 중에서 전자를 제일 잘 읽는 게 털가죽.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유리. 그 다음에 명주. 그 다음 나무. 고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이 전자를 제일 잘 얻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전하를 띄기 쉬워요. 전자를 읽기 쉬워요. 그 다음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쉬워요. 마이너스를 띄기 쉬워요. 그래서 대전열에서 거리가 멀수록 전자가 많이 이동해.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을 민질러서 청력과 인력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자,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에? 수건에. 수건에 문지른 고무풍선은 무엇을 띠고요?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에 문질러요? 비닐봉지. 비닐봉지가 플라스틱이에요. 비닐봉지 우리 아이스 음료 담아주는 컵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럼 고무풍선을 무엇에 문질러요? 이렇게 되어 있는 플라스틱. 플라스틱하고 고무풍선하고 문질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딱 볼 때 대전열이 주어져요. 근데 오늘 문제 나오는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은 안 주어져요. 털가죽이 항상 플러스, 플라스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얘네들을 부비부비 문지르면 수건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떼요. 왜요? 수건이 명주에 들어가요. 고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명주에서 고무한테 전자를 줍니다. 그런데 고무풍선을 플라스틱 비닐봉다리로 문질러요. 비닐봉지로 고무풍선을 문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무풍선이 플러스가 되고 비닐봉지가 마이너스가 돼요. 한 칸이라도 앞쪽에 있는 게 플러스, 뒤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한 칸이라도 앞쪽에 있는 녀석이 뒤쪽에 있는 녀석에게 전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 A 고무풍선과 B 고무풍선은 무엇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해요.
수건에 문지른 고무풍선과 비닐봉지에 문지른 고무풍선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띄어 인력이 작용합니다. 똑같은 고무풍선이라도 고무풍선보다 대전열 순서가 앞쪽에 있는 명주로 만든 솜 또는 이런 걸로 만드는 수건과 플라스틱은 뭐합니까? 명주는 고무풍선보다 대전열이 커서 전자를 주고요. 플라스틱은 고무풍선보다 대전열이 작아서 전자를 받습니다. 같은 고무풍선이라도 마찰시키는 물질에 따라 전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정전기 유도예요. 정전기 유도는 여러분이 이제 알루미늄 캔 요렇게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신 알루미늄 캔입니다. 알루미늄 캔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털가죽에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A가 B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누구를 가지고 와요? 털가죽에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가지고 오면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털가죽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그럼 요 마이너스를 접근시켜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얘하고 가까운 쪽은 플러스를 떼요. 얘하고 먼 쪽은 뭐를 떼요? 마이너스를 떼요. 그래서 플라스틱 막대와 알루미늄 캔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해서 알루미늄 캔이 플라스틱 막대로 뭐합니까? 끌려올 것입니다. 인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똑같은 물질. 그러면 여러분 실험하세요. 플라스틱 빨대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플라스틱 빨대 두 개를, 플라스틱 빨대 이렇게 되어 있는 플라스틱 빨대 두 개를 무엇으로 문질러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털가죽으로 문질러 주세요.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빨대 두 개를 동시에 문질러 줍니다. 그럼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플라스틱 빨대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알루미늄 캔 위에다 올려요. 자, 알루미늄 캔 위에다 플라스틱 빨대 A 하나 올리고요. 그 다음 여기 문질렀던 부분,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부분에 누구를 가져가요? 플라스틱 빨대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를 가져가면 얘와 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척력이 작용해서 밀려날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는 정전기 유도, 요거는 뭐예요? 마찰전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게 뭐예요? 검전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검전기 보여드릴게요.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검전기를 한번 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검전기 보시면 요게 금속판이에요. 금속판. 그 다음 여기 밑에 얇은 은박지 같은 게 막 파르르 떨리는 게 있어요. 요게 금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쇠막대가 전자가 이동하는 금속막대. 그럼 요거야. 요게 이동 통로야. 요 가운데 있는 세 개가 이동 통로. 요 가운데 있는 세 개가 이동 통로.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양쪽 끝이 금속판과 금속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이제 검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못 그리지만 그냥 그릴게요. 심플하게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 막대가 있고 얇은 은박지 금속박이 있어요. 얘가 요렇게 플라스틱 병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요게 금속판이에요. 얘가 어느 쪽에 해당한다? 가까운 쪽. 가까운 쪽. 가까운 쪽. 얘가 금속박이에요. 금속박이 어디에 해당한다? 먼 쪽. 그럼 요게 금속막대예요. 금속막대가 바로 뭐가 이동하는 통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전자의 이동 통로예요. 자, 그럼 얘는 가까운 쪽이니까 다른 종류. 얘는 먼 쪽이니까 같은 종류를 띱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아무 변화도 없죠? 중성인 상태예요. 중성이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둡니다. 보여요? 금전기? 보입니까? 유민 보여요? 보여? 보여요? 보여요? 자, 그럼 여기다 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다 보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플라스틱 막대를 빨대로 문지를게요. 보세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는 장치가 검정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끝부분을 좀 많이 문질러줘요. 저 아까 실험을 시원찮게 해서 별로 많이 안 문질러서 잘 안 나타나는데 자, 보십시오. 가까이 가자. 쭉 벌어지죠. 벌어지는 거 보여요? 자, 보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를 문질러서 가져다 대세요. 벌어지죠. 떼요. 오므라들죠. 예. 맞죠? 가져다 댑니다. 벌어지죠? 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검정기를 통해서 한번 해요. 이렇게 손을 대면 방전이 돼요. 방전이 됩니다. 공기 중으로 전자가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요게 검정기입니다. 검정기. 자, 그래서 검정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뭐 하는 물질입니까? 하고 물으면 확인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검정기 두 개가 있는데 요 종류도 있고요. 요 종류도 있는데 얘는 좀 마탱이가 갔어요. 얘는 마탱이가 살짝 갔는데 그래도 실험하면 조금 일어나기는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얘는 뭐 예전에 하다가 너무 많이 하면 얘가 살짝 마탱이가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벌어지고 오므라들어요. 벌어지고 오므라드는데 얘만큼은 성능이 안 좋아요. 얘는 쭉 벌어지죠. 근데 얘는 살짝 벌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 검정기가 뭘 이용하는 거다?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음료수 다 드셨어요? 다 드신 친구 있으면 저한테 캔 하나만 주세요. 이 친구요. 다 먹었어? 아, 자, 그러면 택하지 못했어. 요렇게 다 먹었던 알루미늄 캔을 요렇게 눕혀요. 요렇게 눕혀 놓으시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라고 드릴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질러서 연락에 문지르면서 안 문지르는 얘를 가져가요. 유리막대 가져갑니다. 자 보십시오. 유리막대를 가져갔을 때 변화가 있다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락에 문질러 주세요. 연락에 문질러 주고 여기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끌려가요. 됐죠? 네.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이 문질러야 돼요. 조금 문질러면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자,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별로 많이 못 문질러서 안 되는데 여러분이 힘을 줘서 좀 많이 문질러 주세요. 많이 문질러 주시고 가까이 가져가면 뭐 합니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끌려와요. 이렇게 끌려옵니다. 이렇게 끌려와요. 알겠죠?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뭐 한다? 음료수 캔이 끌려와요. 단 음료수를 다 마셔야 돼. 덜 마시면 실험하다가 자기 옷에 튀거나 튑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립니다. 첫 번째, 음료수 캔을 이렇게 세워놓고 빨대 두 개를 드릴 테니까 이 빨대 두 개를 동시에 털가죽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어떤 부분을 문질러 주세요? 끝부분. 이 털가죽이 너무 많이 실험을 해서 털가죽이 아가 좀 너들너들해졌어요. 뭐 어떻게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걸로 그냥 써야 돼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장갑으로 해도 되는데 장갑이 실험이 빨리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가져가요. 가져가서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얘를 많이 안 문질렀다는 거. 그럼 이 털가죽이 성능이 별로라서 미안해요. 근데 이게 한계야. 머리카락에 비비는. 머리카락이 비벼도 돼요. 아 그래요? 머리카락이 비벼도 돼요. 네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비벼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벼가지고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좀 많이 문질러줘야 실험이 잘 돼요. 이렇게 가서 여기. 얘는 별로 안 문질렀나 보다 내가. 실험이 안 된다. 이씨. 역시 이 정전기는 거짓. 마찰 전기가 지금 습기가 많아서 방전이 금방 일어나서 그런가 봐요. 마찰 겨울에는 엄청 잘 되거든요. 가짜. 에어컨의 온도를 제가 습기를 제거하고 좀 더 낮춰볼게요. 이걸로 문지르는 게 더 잘 되나? 털가죽이 마탱이가 가서 털가죽이 지금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드릴 테니까 눈이 없어. 이렇게 놓고 여기 가져갔을 때 전자가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안 되나 봐. 해봐.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동시에 2개를 검정기 드립니다. 검정기, 플라스틱 막대, 털가죽도 되고 이거 장갑도 되고 하니까 대전 안 됐는 거 한번 대보시고요. 플라스틱 막대 문질러서 한번 대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갑도 되고요. 알루미늄 캔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갖다 대면 안 되고 문질러서 접촉시키면 안 되고 접근시키라고. 접촉시키면 안 돼요. 접촉시키면 전자가 이동하는데 접촉시키고 나면 나중에 이 검정기의 성능이 확 떨어져서 다른 사람 나중에 시험 못해요. 검정기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가까이 접근시켜서 실험을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접촉시켜요. 시키지 말라는데 꼭 시키겠다고 저렇게 하는 친구가 있죠.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 먼 쪽이 같은 종류로 전하를 띠지 않는 물체가 전하를 띠게 만드는 게 뭐다? 정전기 유도이고,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장치가 누구입니까? 검전기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동해서 생긴다? 전자. 그래서 여러분 85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능이 네, 근데 이거 처음에 정전기 유도 이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에서 전기를 띠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알루미늄 캔이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털가죽에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가져가서 알루미늄 캔이 끌려오게끔 만드는 게 정전기 유도라고.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가 전기를 띠게끔 유도한다. 그게 정전기 유도. 그래서 정전기가 마찰 전기. 마찰해서 전기를 유도해서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가 전기를 띠게끔 하는 거. 해봤어요? 성공했어? 아니 왜? 하나는 성공했어. 뭐는 성공했어? 검정님아? 끌려오는 거는? 안 되는데. 끌려오는 거 안 돼?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 줘봐. 빨대가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빨대로 하라고. 아니, 그 빨대가 약해서 플라스틱 막대로 하라고. 그 플라스틱 막대 줬잖아. 빨대가 좀 약하거든요. 빨대가 약해. 약해서 얘가 지금 살짝은 돼요. 살짝은 일어나요. 봐요. 살짝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약해요. 알겠죠? 내 지우개. 자, 그래서 네가 한번 문질러봐. 자, 문질러갖고 많이 문질러서 한번 해보세요. 검정 막대는 잘 안 돼요. 플라스틱 막대로 해요. 얘는 전자가 잘 이동 안 해요. 이렇게 방전시켜 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종이에서도 볼 수가 있어. 가까이 가져갔다가 떼봐요. 떼면 오므라들죠. 가까이 가서 손가락을 소지할까?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 벌어졌는데 손가락을 한번 접촉시켜. 근데 오므라들어. 동시에 치워. 종이에서 한번 해봐요. 근데 종이에서도 전전기 유도 현상. 요렇게 일단은 요거로 요거 2개를 한번 문질러봐요. 끝부분을 문질러서 마찰 전기 많이 발생하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검정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서 어떻게 돼요? 털가죽으로 문질러봐. 문질러서 여기다. 얘 덜 마셨네? 끝부분을 문질러야 돼. 가운데 문질러면 나처럼 안 돼. 여기 끝부분을. 모르겠다. 제일 좋은 게 이거야. 4분의 1. 이게 가장 유리해요. 자, 봐요. 똑같은 플라스틱 막대인데 네가 빨대를 문지르는 거 하고 쌤이 이거 문지르는 거 있지. 이거 문지르는 거 하고 횟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있죠. 얘를 가져갔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끌려오는 거 이렇게 끌려오는 게 바로 뭐다? 정전기. 갖다 대봐 빨대. 가까이 끌려오는 게 거의 없죠. 그러면 똑같은 건데 요걸로 다시 해봐요. 요걸로 한번 해봐요.
움직여? 마이너스. 안 움직여? 아, 뭐야? 안 움직였어? 네, 할 때가. 왜 플러스? 얘가 많이 안 나와. 이거는 돼. 이렇게 벌어지고 물어뜯는 거. 얘는 확실하게 되거든? 얘는 확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플러스 대전이 자체가 이렇게 물려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청력이잖아. 같은 종류의 전을 이 물질 나에 이제 거의 진짜. 잠잠한 방전 이거 맞지? 금방 방전 습기가 많으니까. 그럼 되겠어? 청력이 작용하는 거 뭐야? 움직였어? 모르겠어. 오, 윤이 잘했네. 자, 이거 청력이 빨대 두 개를 털가지고 한번 문질러서 아니다. 여기 올려갖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검정기에 빨대 두 개를 살짝 문질러서 가져가도 반응이 일어나요. 멀어지죠? 떼봐요. 떼보면 오므라집니다. 자, 다시 닦아 대면 벌어지죠? 그럼 이제 요렇게 벌어졌는데 네가 손가락을 한번 가져다 대봐. 11번까지 다예요. 진짜 벌어져요. 이게 정전기. 됐어? 그럼 확인했죠? 내리에서 끌려왔어? 네. 힘이 좋으니까 끌려오죠? 이렇게 하니까. 정전기 유도. 해봤어? 네. 했어?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자, 요거 문질러가지고 한번 끌려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요거 검정기예요. 요거 빨대 두 개를 동시에 문질러요. 장갑으로. 동시에 문질러서 가져다 대면 얘가 벌어지고 떼면 오므라든 거 접근시켰을 때 그거 보일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고 힘들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디 엄청 아, 항상 제 괜히 가. 벌어지죠? 빼봐요. 오므라들죠?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가져갔을 때 벌어지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벌어질 되는 때 거야? 손가락을 하는 거야. 손가락을 대면 오므라들고 보일 거야. 이렇게 방전을 시키고 얘가 아니, 왜? 이 검정기가 조금 제 이따가 잘 되는 애 한 번 더 줄게 유나야. 요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가져가 벌어졌죠? 오므라들죠? 자, 벌어졌는데 손가락을 대봐. 손가락 접촉시켜. 그럼 전자가 손가락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오므라들 동시에 진다시. 됐지? 자, 그럼 요렇게 하면 방전이 돼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문질러도 되고 뒤쪽을 문질러도 되는데 많이 문질러야 유나 실험이 돼. 아까 율빈이 막 연락에 문질러더니 실험 성공했어요. 엄청 많이 문질러가지고 요렇게 갖다 올리고 느리게 올리고 이렇게 가져다 댔을 아니야, 때 그냥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많이 문질러서 한번 실험해봐요. 많이 문질러서 조금 문질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많이 문질러서 한번 해보세요.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면 벌어지죠. 이렇게 가져다 대면 벌어져요. 벌어졌는 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방전을 시키고 이제 얘를 다시 문질러서 이렇게 갖다 대면 벌어져요. 손가락을 대면 오므라들어요. 동시에 대면 벌어져요. 손가락으로 우리 전자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서. 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음료수 다 먹었는 거 캔 눕혀놓고 이거 빨대로 하면 잘 안 돼요. 이거를 열라 많이 문질러서 해보시면 잘 됩니다. 그럼 너 이거 안 해봤죠? 네. 너는 이거 해보시고 너는 이거 주세요. 예. 이거 문질러 끝났다. 못했어? 네. 가져다 대봐. 뭐야, 여기. 아니 얘를 이걸로 이렇게 넣기 끝부분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가져다 대봐요. 여기 안 앞에. 돼. 비비가 나 많이 문지르면 돼줍니다. 조금 문지르면 잘 안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여기에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만 하시면 돼요. 아,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물체나 어떤 물체에 전기를 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끔 유도하는 게 뭐다?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알루미늄 캔은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얘는 전자를 띠고 있다 안 띠고 있다? 중성인데 플라스틱 막대 전기를 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뭐 한다? 끌려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안 돼. 여긴 안 돼. 됐죠? 이게 안 되는 거고. 정전기 안 유도 돼. 일어나는 거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서 하는 거. 안돼 하지 마. 아, 자, 그럼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 설명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85쪽에 있는 아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돼. 지금 안 돼요. 응? 안 돼요. 너가 못 그럼? 하는 거야. 기본. 유나 이거 해봤어? 밀려나는 거? 기본이에요. 안 밀려나? 안 돼요. 안돼. 왜? 안 밀려나지? 혹시 이게 더 유리한가? 얘가 더 유리한가? 세게 하면 되죠. 근데 얘가 하나도 안 돼요. 응?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했잖아. 그래도 문제를 지금 못 실험하면서 풀겠어요. 해줬잖아. 문제를 못 풀겠어요. 너무 안 따가 너무 따가워. 올려놔. 그러시네. 아닙니다.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전화를 뜨니까 뭐가 잘 나온다? 전화도 사고. 다음에 얘는 다른 종류가 있으면 입력이 잘. 내 손엔 그래서 정자가 이게 더 잘 된다. 털 가죽이 너무 많이 써서 성능이 후져서 그래. 됐죠? 결론은 털 가죽이 너무 오래 써갖고 털 가죽의 성능을 많이 잃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했어요. 싫어. 했어요. 굴러왔어? 아니요. 안 딸려왔어? 안 내가 딸려왔어? 했으면 진짜 잘 네, 너무 됐는데. 따라가. 왜 따갑게. 어. 자, 쓱쓱쓱. 이걸로 한번 해보자. 예? 털 가죽. 네가. 성능이 많이 후졌어도 털 가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애기랑 비비기만 하다 털이 끝났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네. 그 얘가 너무 수명이 오래됐어. 많이 써가지고 아이의 털 가죽이라는 쓴 아이가 좀 그동안에 실험을 많이 해갖고 누더기. 누더기가 됐어. 누더기. 아 너무 어려워. 금속막대 A, B 부분이 띄는 전하의 종류를 살짝 가르치시오. 전화가 적어서 한 네가 설명하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해봐. 아니라 해줘요. 이거 맞나? 그냥 단물 됐다. 자, 그럼 이제 85쪽 한번 봐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OX입니다. 정전기 유도는 전기를 띠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해야만 발생합니다.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 전기를 띠는 물체가 아니고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 띠는 물체가 아니고 띠지 않는 물체. 1번은 X. 2번 대전되지 않는 금속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 대전체 쪽으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들이 뭐예요? 전기력을 받아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 왔죠? 5. 네 번째, 대전되지 않는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의 대전체와 가까운 쪽.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플러스로 고쳐주시고 X. 그럼 네 번째, 종이에도 정전기 유도는 생깁니다. 맞아요. 정전기 유도,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곳에는 정전기 유도가 다 생깁니다. 다 해줬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봅니다. 대전되지 않는 금속 막대, 이거. 대전되지 않는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에 누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하여 대전체와의 사이에, 대전체와 가까운 쪽 사이에, 대전체와 가까운 쪽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예. 인력이 작용하여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 먼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이 말이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플러스가 먼 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얘를 끌어당겼으니까 인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정전기 유도 봅니다. 자, 대전되지 않는 금속, 막대나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A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킵니다. 자,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를 접근시켜요. 그럼 원래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뭐 시킨다? 접근을 시켜. 그럼 이 마이너스 때문에 가까이 있는 마이너스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뒤로 도망가요. 뒤로 도망가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떤 전화? 플러스 전화. 대전체와 먼 쪽은 무슨 전화를 띈다?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게 정전기 유도고, 원인은 누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가 오면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가까운 쪽에 다른 거, 먼 쪽에 같은 거. 플러스는 가까운 쪽에 다른 거, 먼 쪽에 같은 거. 그래서 마이너스가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오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해서 정전기 유도가 생깁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럼 9번에 1번. 금속 막대 내부의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A에서 B. 그 다음 두 번째. 금속 막대 A는 무슨 전하를 씁니까? 플러스 전하. 플러스 전자. B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자, 그 다음 10번 봅니다. 자, 금속구가 이렇게 있어요. 알루미늄 캔 대신에 금속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져갑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막대를 가져가.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오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끌려오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인력이 작용해요. 그럼 10번에 1번은 플라스틱 막대에 의해 공 내부에 항상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전자가 이동하여 어느 쪽으로 끌려옵니까? 오른쪽으로. 왜 오른쪽?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서로 다른 종류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끌려옵니다. 자, 그 다음 금속공이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왜 오른쪽? 자, 플러스 대전체가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왔고, 그 다음 얘와 얘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인력이 작용하니까 오른쪽. 됐어요? 네. 대전체에 의해서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왔고, 전자가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끌려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1번 보시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이제 11번에 이렇게 금속 막대가 있어요. 금속 막대가 있는데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 AB는 뭐가 되겠니? AB는 뭐가 되겠니? 자, 이렇게 금속구가 있어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예요. CD인데 내가 여기에 가까이 뭘 가져갔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갔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플러스 가까운 쪽에는 뭐를 띈다? 마이너스. 먼 쪽은 뭘 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운 쪽은 뭘 띈다? 플러스. 먼 쪽은 뭘 띈다?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원인은 뭐다?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했어. 전자가 B에서 A로. 얘는 전자가
C에서 D로 전자가 뭐해서 이동해서 이동했고 요 사이는 서로 다른 종류니까 뭐가 작용해요? 인력. 요 사이 서로 다른 종류니까 뭐가 작용해요? 인력.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 C 마이너스 전화 D 플러스 전화.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A는 마이너스 전화, B는 플러스 전화, C 마이너스 전화, D 플러스 전화. 요렇게 해주시면 정전기 유도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승환아, 예?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물체의 끝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끝부분 가까운 쪽, 먼 쪽, 가까운 쪽, 먼 쪽이 전기를 띠는 현상, 전하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 정전기. 언제 승환이로 했어, 승환아? 승환이한테 주기로 했는데. 했는데. 자, 아니면 그러면 꼈어요. 승환이한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어떤 종류의 전하를 떼요? 네, 모른다. 다른. 다른. 그럼 대전체와 먼 쪽은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띱니까? 같은. 같은. 잘하셨습니다. 그럼 승환아, 예. 금속에서 이거는 아,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므로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 대전체와 가까운 쪽. 인력. 그러면 고무나 종이 등과 같이 뭐가 아닌 물체에서도 정전기 유도는 일어나요. 고무나 나무, 종이, 유리 얘들은 뭐가 아니에요? 알루미늄 캔처럼 뭐가 아니에요? 금속. 금속이 아닌 물체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86쪽 보세요. 86쪽이 이제 여러분하고 알루미늄 캔 가지고 정전기 유도 실험했는 게 여기 86쪽에 나와요. 그래서 8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한 알루미늄 캔. 털가죽입니다. 우리 털가죽이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실험이 잘 안 됐어요. 오히려 저 면장갑 끼고 했을 때가 훨씬 잘 됐습니다. 자, 털가죽과 빈 알루미늄 캔이 있는데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문질렀대요. 그럼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문질렀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대전열 보세요. 털가죽이 전자를 잃어요. 빨대가 여기 뒤에 있어요. 플라스틱 빨대가. 그럼 털가죽이 플라스틱 빨대한테 누구를 줘요? 전자를 줍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돼요? 플러스 전화가 돼요. 뭘 해서?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화가 돼요. 그럼 이 플라스틱 빨대는 전자를 얻어요. 털가죽이 줘서. 전자를 얻어서 무슨 전화가 돼요? 마이너스 전화. 그죠? 전자가 이동했어요. 대전열 순서에 의해서. 자, 요렇게 이동하고 난 다음에 알루미늄 캔. 자, 알루미늄 캔 여러분 마셨는 거 이렇게 있는데 얘는 원래 정기적 중성이에요.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정기적 중성이야. 이렇게 중성을 띠는 알루미늄 캔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플라스틱 빨대를 이렇게 접근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뭘 띠고 있겠어? 마이너스를 이렇게 띠고 있겠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접근을 시켜. 접근을 시키면 이 마이너스를 밀어내.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얘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요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세 개가 이동해 와.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를 접근시키면 전자가 이동했어요. 자,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알루미늄 캔은 플라스틱 빨대로 뭐 하겠어요? 끌려오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정전기 유도입니다 하는 실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 1번 가주세요. 자, 정리.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무엇이 일어나서?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하를 띠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띈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띱니다. 다른 종류의 전하를 대전합니다. 그럼 확인 문제 1번. 위 시험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과정 1에서 빨대를 덜가죽과 마찰하기 전에 알루미늄 캔은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맞아. 정기적 중성이었어. 그다음 과정 3에서 빨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캔 내부의 전자는 빨대와 먼 곳으로. 빨대와 어떤 곳으로?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먼 곳으로. X. 자, 그 다음 과정 3에서 빨대와 알루미늄 캔 사이에 가까이 있을 때 알루미늄 캔에서 빨대와 어떤 부분에? 먼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먼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OXX. 자, 확인 2번. 위 실험 과정 4에서 알루미늄 캔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또는 두 글자로 인력. 인력이 뭐예요?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확인 3번. 위 실험 과정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빨대를 가까이 할 때 캔에서 빨대와 가까운 부분은 어떤 전하를 띠는지 다음 표현을 쓰세요. 빨대와 가까운 부분은 어떤 전하를 띱니까? 하는 거를 전기력 플러스 전하를 써서 써달래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확인 3번. 자, 빨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져가요. 그럼 알루미늄 캔에 누가? 전자가 무엇을 받아? 전기력을 받아. 전기력을 받아 뭐 합니까? 빨대에서 먼 쪽으로. 빨대에서 먼 쪽으로. 빨대에서 먼 쪽으로 뭐 합니까? 이동합니다. 그래서 빨대에서 먼 쪽으로 이동하여 빨대와 알루미늄 캔 사이에는 뭐가 뜹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그래서 먼 쪽으로 이동하여 빨대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정기 갑니다. 예전에는 검정기가 엄청 중요했는데 검정기의 중요도가 빠졌는데도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누구예요? 검정기예요. 그래서 탐구 B가 아니고 여기서 잠깐으로 가주십니다. 검정기도 정전기 유도예요. 검정기도 정전기 유도예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요. 원리가 안 되면 그냥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검정기만 설명하고 오늘 시험 볼게요. 자, 검정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쌤이 아주 간단하게 그립니다. 못 그려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 금속 판이 가까운 쪽이에요. 가까운 쪽. 대전체와 가까운 쪽. 금속 박이 대전체와 먼 쪽이야. 자, 원래 검정기는 정기적 중성이야. 어마무시하게 많은 전기가 있는데 내가 몇 개만 그린다? 4개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얘들이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 이렇게 중성을 이루고 있어서 오므라듭니다. 중성일 때는 뭐 한다?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자, 중성일 때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져갑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켜요. 접근시키면 이 마이너스 대전체의 전기력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얘 때문에 이렇게 4개가 내려와요. 얘는 원래 그대로 있어요.
됐죠? 요 그림이 시험 문제는 요렇게 나와요. 이 원리가 안 나오고요. 요 그림이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검정기 금속판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여기는 뭘 띈다? 플러스를 띄고 여기는 뭘 띈다? 마이너스를 띄면서 금속박이 뭐한다?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요. 여기가 가까운 쪽이야. 가까운 쪽이니까 대전체와 다른 종이 뭘 띄었다? 플러스 전화를 띄었어. 플러스 전화를 띄었어. 이 금속박이 뭔 쪽이야? 먼 쪽이니까 무슨 전화를 띄었어? 같은 종류인 마이너스 전화를 띄었다. 이렇게만 결과만 나와. 근데 사실은 요거. 얘 때문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 4개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누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됐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중성이에요. 중성. 자, 똑같아요. 플러스. 엄청나게 많은데 쌤은 그냥 4개만 그렸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무슨 대전체를 가져갑니까?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를 띄는 대전체를 뭐예요? 접근을 시켜요. 그럼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애들을 4명을 빼앗아와. 이 밑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얘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밑에 있던 마이너스 4개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실제로는 이런데 시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플러스 천국이야. 플러스 천국인데 금속판하고 금속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가까운 쪽이야. 가까운 쪽이니까 다른 종류의 전화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온 거야. 밑에서 올라온 4개. 그리고 얘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를 잃어서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럼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니까 전자가 이동해 와서 마이너스 전화를 띈 거고, 이 먼 쪽인 금속박은 같은 종류,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화를 띄게 된 거예요? 플러스 전화를 띈 거예요. 절대로 플러스는 이동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실제로는 누가 이동해서 그래요? 전자가 이동했어요. 그래서 아주 쉬워. 마이너스가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 먼 쪽은 어떤 종류? 같은 종류. 원인은 누구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서. 됐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아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고무풍선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고무풍선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네. 그럼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뭐가 작용해요? 청력.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 풍선은 오른쪽으로 밀려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됐어요. 그럼 반대로 얘가 풍선이 플러스를 띄고 있어. 풍선이 만약에 플러스를 띄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 뭐 하면 돼요? 끌려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줍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기로는 물체의 대전 여부. 자, 이 검정기에 대전 안 했어요. 대전 안 한 유리막대를 이렇게 가져가요. 검정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얘는 대전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내가 반응은 느리지만 자, 이렇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문질렀어요. 그럼 이제 대전체야. 가져갑니다. 가져갔더니 뭐예요? 벌어집니다. 안 벌어집니다. 그럼 얘는 대전체. 얘는 대전체가 아니고 대전 여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얘를 갖다가 조금 문질렀을 수도 있고 많이 문질릴 수도 있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문질렀어요. 많이 문지르면 더 많이 벌어져요. 더 많이 벌어지고요. 내가 얘를 갖다가 조금만 문질러요. 조금만 문지르면 조금 벌어져요.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져다대서 벌어졌을 때 손가락을 떼요. 그럼 마이너스 검정기를 만들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검정기에 마이너스가 가면 더 벌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검정기에 플러스가 가면 오그라들겠죠. 그래서 이 검정기는 물체의 대전 여부, 대전된 전하의 양, 그 다음에 대전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 수 있는 게 검정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유제 2번 갑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유제 2번. 이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물체의 대전 여부. 그리고 대전된 전하의 종류.
그리고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할 수요. 기다려. 전자의 수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